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바로 테스트 완료인데요. 이게 그냥 끝났다고 손 터는 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이 마무리 활동들이 왜 중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챙겨야 하는지 그 ISTQB 아시죠? 국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가 자격 표준. 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만 좀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절차를 넘어서요. 프로젝트 성공이랑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프로젝트 관리나 결과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테스트 완료는 정말 그냥 문 닫는 행위가 아니에요. 다음 여정을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또 그 귀중한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체계적인 마무리가 없으면 과거의 노력이 쉽게 잊히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실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단계의 핵심 활동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테스트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승인입니다. 보고서요? 왠지 좀 서류 작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 이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보고서는 테스트 완료가 계획대로 수행되었고 또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보고서 작성이 좀 부실하거나 승인 절차가 없다. 그러면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기대치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좀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니 테스트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좀 같은 그림을 보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끔 하는 그런 공식적인 마침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활동은 테스트웨어 보관이라고 하셨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테스트 계획서나 테스트 케이스, 스크립트 같은 거 있잖아요. 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산출물, 이걸 테스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히 파일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이걸 쉽게 찾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요. 마치 잘 정리된 도서관처럼요. 보통은 형상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젝트 산출물의 버전을 관리하고 중앙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에 저장을 하죠. 단순히 그냥 복원하는 걸 넘어서 쉽게 재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군요. 근데 실제로 이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네이밍 규칙이라든지 버전 관리, 또 관련 문서 연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보관을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아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버전을 사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보관은 정말 미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 중요한 지적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활동, 테스트웨어 인계. 이건 누구에게 뭘 넘겨주는 건가요? 네. 이건 주로 시스템을 이제 계속 운영하거나 유지보수할 팀에게 테스트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발견된 결함 중에 당장 수정을 안 하고 다음 버전으로 넘기기로 한 거. 그런 유예된 결함 정보 같은 거요. 아니면 운영 환경에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런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혹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도 하나요? 그럼요. 유지보수 팀이 중요한 결함 정보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사용자들이 그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해결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결국 정보의 단절은 곧 서비스 품질 저하 아니면 문제 해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연속성 확보. 정말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테스트 환경 정리인데요. 이건 비교적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사용했던 환경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맞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테스트에 사용했던 데이터라든가 설치했던 도구들, 변경했던 설정 같은 걸 모두 정리하고 초기 상태로 복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 청소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집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다음 테스트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보안상의 허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이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훈 수집 및 문서화. 이건 뭔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 그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혹은 특정 테스트 단계를 돌아보면서 잘된 점, 좀 어려웠던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팀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록하는 활동이죠. 흔히 회고, 영어로는 retrospective라고 부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교훈 문서들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다시 안 보는 경우도 사실 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진짜 좀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활용에 있습니다. 교훈을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요. 다음 프로젝트 계획 단계나 프로세스 개선 활동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특정 유형의 결함 발견이 좀 늦었다 이런 교훈이 나왔다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유형의 결함을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테스트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화가 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해보면 테스트 완료 시에는 첫째,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승인, 둘째, 테스트웨어 보관, 셋째, 테스트웨어 인계, 넷째, 테스트 환경 정리, 그리고 마지막 5째, 교훈 수집 및 문서화. 이 5가지 활동이 정말 필수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끝이 아니라 정말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조직 전체가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테스트웨어 보관이랑 인계, 그리고 교훈 수집과 활용, 이거는 과거의 노력을 미래의 가치로 전환하는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와도 직결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 5가지 활동들, 이게 비단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학습 과정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끝낼 때 그 결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게 보고서죠. 관련 자료는 나중에 다시 쓸 수 있게 잘 보관하고 아카이빙,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은 다음을 위해 확실히 새겨두는 것, 바로 교훈이죠. 당신의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위한 단단한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